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울산과 포항의 K리그 개막전, 관중분들도 너무 많이 오셨지만 기본적으로 스쿼드가 아주 좋은 이 울산의 경기 운영 방식을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울산이 1대0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포항도 이 울산의 공격에 대비한 그러한 전략을 잘 짜 나온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오늘 울산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포항이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 예상이 됐던 경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풀백 서령우와 이명재가 높게 올라갔습니다. 높게 올라가고 플러스 김민우 같은 경우에도 김민우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할 때가 많은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명재가 올라오면 김민우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경기 초반에는 장시영이 나왔지만 후반전에는 엄원상이 나오면서 엄원상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였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승범이나 이규성 선수도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에 가담을 해주면서 중앙 지역의 선수가 많이 배치되고, 플러스 좌우 측면을 넓게 쓴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공격을 하는 팀의 포메이션이잖아요. 가운데에 선수를 많이 배치해놓고 경기장을 넓게 쓴다. 그리고 특히나 좌우 풀백을 높게 올리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서 공간을 만든다. 이 포인트를 울산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포항이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 포백과 쓰리백을 변동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김윤성 선수가 올라가면 약간 포백이 되고요, 내려와서 수비를 만들 때는 확실하게 5백이 돼요. 그리고 이 5백을 왜 만들었냐? 아무래도 풀백이 모두 다 올라가면서 울산이 앞쪽 라인에 5명, 아타루까지 올라가면 6명까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서 수비가 끌려나가면 중앙 지역에 울산의 공격수들이 많은데 공간을 허용할 수 있을 만한 위험도가 커지죠. 그래서 김윤성을 아예 내려서 백5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울산이 공격 숫자를 넓게 배치를 한다면 수비가 끌려나가도 괜찮은 포메이션을 만드는 거죠. 5백.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에 홍윤상, 오른쪽에 허영준이 내려가면서 5-4-1의 형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포항이 오늘 경기는 수비 라인을 확실하게 만들고 수비 공간을 좁히는 형태로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제 여기서 이 홍명보 감독의 아쉬움이 늘 어떤 거냐면, 홍명보 감독이 울산이 이선 자원들이 정말 많아요. 한눈에 봐도 오늘 경기만 해도 엄원상, 김민우, 아타루, 고승범 선수도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선수고 이규성도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선수잖아요. 이렇게 요 사이사이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선수가 많은데 약간 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포항 자체가 수비 라인을 최대한 늘리면서 좌우 측면으로 끌려나가지 않게끔 수비 숫자를 늘렸다면, 여기서 가운데 있는 아타루, 김민우, 엄원상, 고승범, 이규성 이런 선수들이 안쪽에서 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들어가면서 수비 당기고 다시 나오면서 수비 끌어당기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포항의 수비 라인을 5명이지만 공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울산의 축구가 좀 아쉬웠던 건 약간 정적이죠. 자리에 좀 서 있는 경우가 많고 이선 자원들이 가운데에서 지그재그 움직임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수비 끌어내거나 요런 이제 움직임을 잘 못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단순하게 요 좁은 공간 사이로 볼을 그냥 투입을 하는 이러한 형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홍명보 감독이 이러한 공격을 하다가 세부적인 전술에 약간 어려움을 겪다가 선택하는 방법이 막판에 주민규와 마틴 아담의 투톱, 이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이제 그러한 좀 단순한 공격 패턴이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제 전반전이긴 했거든요. 전반전만 따진다면 이 장면 보시면 포항이 5명의 수비 라인을 배치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김윤성 선수가 내려오면서 오른쪽 풀백처럼 되고요, 포백일 때는 오른쪽 풀백을 봤던 이동희 선수가 원래는 센터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백이니까 가운데로 들어가 주면서 자연스럽게 5명의 선수가 일렬로 배치되는 수비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 포메이션이 울산이 왼쪽에는 이명재, 오른쪽에는 서령우 올라오고 가운데 김민우, 엄원상, 중앙에는 이제 주민규, 그리고 여기 고승범까지 올라가고 와타루도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경기장을 한눈에 봐도 공격수가 넓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요 포인트에 맞도록 울산이 일렬로 배치된 수비 라인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아쉬운 게 이제 이런 거죠. 포항이 분명히 그냥 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들어와라, 이 정도의 이제 수비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요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울산이 특히나 주민규 선수 제외하면 요 라인 사이에서 재간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선수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좀 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끌어내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단순하게 요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패스를 안쪽으로 넣어주면 수비 라인 사이가 좁은데 요 공간 안에서 당연히 포항의 압박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한눈에 봐도 포항의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울산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빠르게 방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장면도 보시면 좌우 측면에 한 선수씩 있고 가운데에 분명히 선수가 꽤나 많이 있거든요. 이 공간으로 거쳐가거나 수비를 끌어내거나 그런 동작 없이 단순하게 안쪽으로 붙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공격수 개개인의 개인 능력으로 풀어갈 때가 많은 거죠. 이제 요 라인 사이에서 포항의 수비수들이 촘촘하게 서 있기 때문에 압박을 당하잖아요. 이 압박을 안쪽에서 김민우 선수가 그냥 개인 능력으로 버텨낸 다음에 슈팅까지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슈팅이 나왔지만 너무 개인 역량에만 의존하는 공격이 아닌가. 반면에 포항은 이제 역습에 대한 그런 개념은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거 어떤 거냐? 수비를 하다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특히나 김영건과 황석호 이 두 센터백이 올라왔을 때 특히 김영건 선수가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울산이 올라왔을 때 빠른 공간을 활용해서 이 공간들을 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윤성 선수가 내려왔었지만 순간적으로 공격을 할 때는 홍윤상과 허용준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완델손과 김윤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김윤성이 조금 더 올라가고 완델손은 약간 밸런스를 맞춰줬어요. 그러면 홍윤상이 중앙에 있다가 측면 공간으로 뛰어나가는. 그래서 역습 패턴을 김윤성이 5백을 만들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측면 공격수가 되고 그리고 왼쪽에서는 완델손이 못 올라오면 홍윤상이 측면으로 빠지고 혹은 이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허영준, 홍윤상, 김준호, 한찬희 요 4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를 늘려내면서 수비 라인에서 중원을 거쳐서 공격적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공격 패턴이 나름 이론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 앞쪽에 조르지가 아쉬웠죠. 조르지가 키가 크고 버티는 능력이 좋으니까 이 선수가 후방에서 볼이 넘어왔을 때 버텨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싸워주는 능력이 있고요. 근데 조르지의 단점은 이 선수가 볼을 가졌을 때 약간 투박하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볼을 소유하게끔 만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조르지는 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제공권 혹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결정력 이런 거는 그래도 좋을지 몰라도 아무래도 포항이 조금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조르지가 볼을 잡는 위치도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울산이 조금 이 중원에서 전방 압박도 강하고 그리고 포항이 이제 홍윤상과 허용준이 중앙으로 들어왔지만 어쨌든 후방에서 전방으로 넘어갈 때 울산의 압박을 거세게 받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조르지에게 보내주고 조르지가 버텨주면 버텨줄 때 김윤성, 홍윤상, 허용준 혹은 완델손 이런 선수들이 뛰어나간다는 건데 아무리 뛰어나가도 이 앞쪽에서 조르지가 황석호나 김영건 간의 경합에서 질 때가 많았죠. 볼을 소유할 때도 볼을 소유한 다음에 버텨낸 다음에 볼을 몰고 나가다가 압박에 둘러싸여서 뺏기거나 요런 장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포항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구나. 역습으로 나갈 때 백5였다가 순간적으로 김윤성이 올라가면서 백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김윤성, 완델손, 홍윤상, 허현준이 막 뛰어나가면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건 느껴졌지만 앞쪽에서 이 조르지의 뭔가 포스트 플레이 능력 이게 결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빠른 선수들이 뛰어가도 그쪽으로 패스가 잘 공급이 안 된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그 포항이 지난 시즌까지 김기동 감독의 역습 축구에서 이제 그 구심점 역할을 해줬던 제카가 없잖아요. 제카가 볼을 받은 다음에 소유를 해주고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연계 플레이까지 해주니까 앞쪽에서 키가 큰 선수가 버텨준다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조르지는 그냥 앞쪽에서 제공권 싸움 끝 아니면 볼을 받은 다음에 빼앗기면서 역습 전개 못하고 이런 방식만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역습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박태하 감독이 조금 기대가 되는 플레이들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포항이 순간적으로 공격으로 나갈 때거든요. 홍윤상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완델손이 올라가고 있고요. 앞쪽에 조르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 윙백이었던 김윤성이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는 오히려 허용준 선수가 내려가 있죠. 그래서 울산이 풀백을 높게 끌어올리는 것처럼 포항도 공격을 할 때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공격 숫자를 5명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이 저렇게 공격 숫자를 5명, 6명까지 늘렸을 때는 포항이 5백을 만들면서 이 공격에 대응을 했잖아요.
그런데 울산이 공격을 하다가 역습을 당할 때는 이러한 대응에 약간 미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장면에 보시면 포항이 공격 숫자를 5명으로 늘렸을 때 울산의 수비가 1명, 2명, 3명, 4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수비가 5명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명씩 붙잡고 있을 때 어느 한 선수는 2명을 붙잡아야 되는 순간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김윤성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 1명이 좀 앞으로 나가니까 요 공간으로 중앙에 있었던 조르지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플레이가 매우 좋았죠. 그리고 이제 중앙 지역에서 황석호 선수가 요 앞쪽에 있는 조르지랑 그 앞에 있는 홍윤상을 모두 견제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조르지의 움직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고,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가 됐지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조르지가 좋은 공간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좋았던 게 빠져 들어갈 때 뒤에 있었던 선수들이 멈추지 않고 뛰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르지가 볼을 받았을 때 접고 들어오는 순간 반대편에 있었던 수비수가 조르지에게 다가가질 못하죠. 뒤쪽으로 선수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르지가 편안하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골망을 흔드는 슈팅까지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오프사이드에 걸려서 결국에는 골로 연결되지 못했지만, 아, 저런 장면을 포항이 준비하고는 나왔구나 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었던 패턴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 울산도 약간 단순한 공격 패턴이 좀 아쉬웠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패턴은 알겠으나 앞쪽에서 조르지가 버텨주면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아쉬움으로 많이 남았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확실히 이 울산이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수단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체 전술을 쓸 수 있는 카드도 많고 전술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도 워낙 많거든요. 이제 황인재 골키퍼가 가끔 가다가 실수를 꽤 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가 좀 그런 경기였어요. 황인재 골키퍼가 이제 와타루가 크로스를 올릴 때 주민규 선수가 침투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주민규 선수의 발에 닿을 뻔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로스가 그냥 흘러갔는데 여기서 황인재 선수가 반응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볼이 허무하게 그냥 빨려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뿐만 아니라 약간 황인재 선수가 중간중간 볼을 잡았다가 놓치거나, 아마 이 실점 이후부터 약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비 라인과 소통이 안 되면서 어설프게 나왔다가 약간 위기에 빠질 뻔한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아스프로가 황인재 골키퍼에게 말 좀 해라 이랬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그 황인재 선수의 약간 아쉬움, 이게 울산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실점 이후에는 포항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는 순간 루빅손 투입. 그러니까 김민우 선수보다 루빅손 선수가 뒷공간으로 빨리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루빅손을 투입해버리면서 뒷공간 침투를 늘리고, 플러스 엄원상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이 포항 자체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비를 하다가 아스프로가 퇴장을 당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이동경까지 투입을 하면서 이동경으로 시작하는 뒷공간 패스까지 늘려놓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후반전에는 포항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울산이 적절한 교체를 하면서 포항이 약간 올라왔을 때 뒷공간 침투, 계속 뒷공간 침투를 하면서 포항의 뒷공간이 계속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요런 이제 전술 변화가, 오히려 이제 포항은 후반전에 교체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들어왔던 김인성, 그 다음이 이제 이호재, 약간 부상에서 회복한 오베르단, 요 정도였거든요. 오베르단도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고, 그런 반면에 울산은 엄원상, 루빅손, 이동경, 이런 국가대표팀급 선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후반전에 뭔가 흐름이 한번 넘어가자마자 경기를 뒤집는 힘은 포항이 많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뭐 울산 같은 경우는 경기를 뭔가 주도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이 이 선수단 관리적인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참 많구나. 아무튼 뭐 울산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개막전이기 때문에 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웠지만, 포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박태하 감독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경기였고, 울산 같은 경우는 역시 울산이 이 스쿼드라는 측면에서 상대팀을 압도할 수 있는 경기 운영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팀이구나, 확실히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팀이구나,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